팀장과 팀원이 소통을 잘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건 중에 하나가 팀장 중심의 소통이 아니라 팀원 중심의 소통, 상대방의 관점에서 소통을 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조직에서도 보면은 뭐 윗사람, 아랫사람 그래서 윗사람 중심 혹은 상사 중심 이런 말들을 많이 했는데요. 팀장과 팀원이 결국은 일을 해서 소통을 잘해서 팀원들이 성과를 잘 내게 하려고 그러면 팀장은 항상 팀원 관점에서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통을 할 때는 항상 사후나 일을 하는 과정에서 기준을 소통할 것이 아니라 일을 하기 전에 기준을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팀장이 팀원에게 일을 시킨다거나 혹은 팀원들이 팀장으로부터 업무를 부여받고 나면은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팀장도 일단 한번 해보고 나서 다시 이야기하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입에 달고 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해보고 나서가 아니라 하기 전에 기준을 합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팀장들이 팀원들에게 소통을 할 때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에 대해서는 곧잘 합니다. What과 When에 대해서는 곧잘 소통을 하고 최근에는 Why를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배경이 뭔지 그리고 이 일을 하게 된 의도가 뭔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곧잘 합니다. 하지만 소통할 때 굉장히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결과물에 대한 소통을 갖다가 잘 못하죠. 일을 하기 전에 항상 소통을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을 끝내고 났을 때에 기대하는 결과물이 무엇인지를 사전에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실행하는 사람이 실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과 방법으로 실행할 것인지 전략에 대해서 팀장이 팀원으로부터 사전에 듣고 그 전략에 대해서 코칭을 사전에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사후 소통이 많이 있거든요. 일단 일이 끝나고 나면은 자기가 뭐 보고서를 작성한다든지 혹은 어떤 일을 수행을 한다든지 했을 때 끝나고 나서 결과 보고를 굉장히 의미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고서는 이렇게 작성했습니다라고 주면 그때서야 이제 팀장이 그 보고서를 보거나 혹은 일의 결과를 보고를 받고 주로 화를 내거나 혹은 언짢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이유들을 우리가 따지고 보면 대개 사전에 기준에 대한 합의를 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언짢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은 팀장은 팀장대로 불편하고 또 팀원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팀장이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섭섭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래서 소통을 할 때 두 번째 원칙 중에 하나는 바로 사전에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전 소통하고도 연계되는 건데 세 번째는 결과물부터 먼저 소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언제까지와 같이 해야 될 일과 일정들 소통하는 것은 잘 하기 때문에 잘 한다고 보고 이제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일이 완료가 되었을 때 결과물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팀장이 생각하는 결과물의 기준하고 팀원이 생각하는 결과물의 기준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업무를 실행할 팀원이 자신이 생각하는 결과물에 대한 기준을 사전에 대략 스케치를 해서 팀장과 합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결과물 혹은 결론부터 먼저 합의를 하고 소통을 하고 일을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상호 소통할 때는 문자 중심의 소통보다는 숫자 중심의 소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좀 스마트하게 좀 해봐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죠. 예를 들면 뭐 며칠까지 하라든지 혹은 이틀 내로 하라든지 뭐 스마트하게 잘 좀 이런 말을 표현하는 것보다는 보고서의 기준을 어떤 식으로 하라든지 좀 더 명확하게 숫자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명사로 하지 말고 명사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간 업무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 지시를 보면 대명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거 있잖아. 지난번에 한 그거. 뭐 이런 식으로 지칭 언어가 굉장히 많은데 지칭 언어는 동상이몽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통을 할 때는 대명사보다는 명사로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이제 팀장과 팀원의 사이에서 중요한 소통 중에 하나가 주관적 의견과 객관적 사실을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뭐 업체 만나보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팀장님 뭐 충분히 저희들하고 거래를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주관적 의견이죠. 예를 들면 객관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업체 연간 매출액은 어느 정도고 직원들은 몇 명이고 그동안 수행한 실적은 무엇이고 와 같이 객관적 사실을 먼저 언급을 하고 그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팀원이 생각하는 주관적 의견과 팀장이 생각하는 주관적 의견은 다릅니다. 그래서 항상 대화를 하거나 소통을 할 때는 주관적 의견보다는 객관적 사실을 먼저 소통을 하고 그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 팀장과 팀원의
주관적 의견을 같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뭐 팀장과 팀원들 대화를 하다 보면 대개 주관적 의견이 굉장히 많죠. 팀장들은 자신의 경험이나 혹은 과거의 지식을 가지고서 대개 주관적 의견을 많이 이야기하는 편이고, 그리고 팀원들도 자신의 관점이나 기준 중심으로 괜찮은 것 같다 혹은 잘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대개 객관적 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팀장과 팀원이 소통을 할 때는 최종적인 결과보다는 그 최종적인 결과가 이루어진 과정을 좀 더 서로가 짚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기까지 어떠한 과정들을 우리가 지켰는지, 프로세스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유의해서 볼 것은 없는지를 우리가 따져보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너무 결과만 바라보기보다는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에서 목표는 정확하게 설정이 되었는지, 전략은 제대로 먹혀들었는지, 리스크 요인들이 없었는지, 그리고 그 리스크 요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이러한 과정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시사점을 얻어야 다음에 비슷한 일을 할 때 동일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을 분석해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팀장과 팀원 사이에 소통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그중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소통이 결국은 팀장 중심으로 항상 이야기를 끌고 가지 말고 팀원 관점에서 소통하는 것, 일을 하고 나서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일을 하기 전에 사전에 할 것, 그리고 주관적 의견과 객관적 사실을 가급적이면 분리해서 이야기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일이 완료가 되었을 때 결과물이 어떤 기준으로 예상되는지 결과물에 대한 사전 합의, 이러한 것들이 특히 소통에 있어서도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